우리요 공사 조건부 확률 1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죠. 수직선 위의 원점에 점 P가 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문제는 사실 모두 다 문제 한번 읽어봐. 이게 같은 유형처럼 보이나 다른 유형처럼 보이나 문제 한번 빠르게 세 문제 읽어보십시오. 후다닥 읽어봐. 같은 문제 같아, 다른 문제 같아 읽어보니까? 같은 문제 같아요. 예,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같니, 대훈이도? 아, 네. 성현도 이게 같은 문제 같니? 진짜? 넌 수학적 감각이 탁월하구나. 예, 모두 다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원점에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자,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주사위에 있는 소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불러볼까? 시작! 2, 3, 5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의 눈이라고 하면 저기에 포함되지 않은 1, 4, 6이라는 세 개의 눈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소수의 눈이 나오면 어떻게 점 P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두 칸 움직이고요. 그 외의 눈이 나오면 거꾸로 백해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했더니 요 주사위의 눈금의 위치가 4에 위치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요, 이 주사위 5번 중에서 소수의 눈이 나온 횟수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소수의 눈이 나온 횟수, 선생님이 이 녀석을 X라고 잡아놓도록 할게요. 그래, 소수의 눈이 나온 X가 X야. 자, 그리고 그 외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 외의 눈이 나온 횟수를 Y라고 이렇게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때? X하고 Y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정답을 내려면 구해야 돼요. 미지수 2개를 구하려면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우선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XY에 관한 식을 만들 겁니다. 우선 어떤 식이 가능하겠어요? X 플러스 Y. 그렇죠. X 플러스 Y는 총 5번 던졌다라고 했으므로 5라는 식이 하나 가능할 거야. 자, 그리고 또 어떤 식이 가능할까요? EX 마이너스 Y는 4. 예, EX-Y는 4라는 식이 가능할 거예요. 선생님 이 식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요 녀석 때문에 그래요. 점 P가 4의 위치에 나왔다라고 그랬지. 그런데 X마다 플러스 2만큼 움직일 경우고 Y마다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일 건데 요거 2개를 다 해서 낸 결과가 4의 위치다라고 하니까 EX-Y는 4라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미지수 2개, 식 2개, XY 값 구할 수 있겠죠. EX-Y는 4이므로 두 식을 딱 더했더니 3X는 9라고 나와서 X가 몇이다? 3이다. Y가 몇이다? 2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무슨 개념 이용해야 돼? 자, 14페이지 맨 위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4페이지 위쪽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은 독립시행의 확률 혹은 독립시행의 정리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라고 했지. 개념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 맨 위에 세 줄 시작! 동전이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즉 매해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에 이 시행을 독립시행이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A가 R에 일어날 확률 PR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가르쳤어? NCR에 얘가 일어날 확률 P는 R번 일어날 거고 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라고 쓴다? N-R번 일어날 거야. 이 녀석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주사위를 내가 5번 던지는데 앞에 무슨 눈이 나왔느냐가 내가 뒤에 던질 주사위 눈금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전혀 안 미쳐요. 독립시행이야. 각각. 그래서 이제 작업합니다. 그래, 내가 5번 던질 거야. 5번 던질 거야. 그런데 3번은
x가 나올 거야. 그래서 5C3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적어야 됩니다.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 역시 반반이니까 2분의 1 되겠네요. 여기는 제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확률이에요. 자, 계산해 볼까요? 5C3은 5C2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5, 4, 2,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얘는 몇 분의 몇입니까? 모두 계산하면 16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합니다. 답은 몇이다? 선생님 어디 잘못했어? 32분의 잠시만. 5, 4, 2, 1. 아, 선생님 이거 잘못 봤구나. 얘 5제곱이었어? 얘 4제곱으로 계산했는데 얘 5제곱 몇이에요? 32분의 1이죠. 48에 32. 그래서 몇입니까? 16분의 5라는 답이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위에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가 모두 다 동일한 유형입니다.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풀리는 유형입니다. 라고 했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 유형이야. 풀어보세요. 그럼 만숙은 요거 다 필기됐어? 네. 예. 그럼 똑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16분의 5. 예, 답은 16분의 5 나왔어요. 자, 20초 후에 같이 풀게. 마저 마무리해서 푸세요. 좀 형이 빨리 풀지? 다 푼 사람은 아래 있는 문제 푸셔도 돼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갑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7개의 계단을 올라갈 때 이기면 2계단, 지면 1계단을 올라간다. 갑과 을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갑이 5번 만에 7개의 계단을 모두 올라갈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요, 갑이 이기는 횟수를 x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을이 이기는 횟수를 y라고 놓을 겁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 총 몇 번 한다라고 했어? 5번 할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선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몇이다? 5번 5이다. 이기던 지던 모두 합쳐서 5번 가위바위보를 했다요. 자, 그런데 갑이 7개의 계단을 올라갔다 는 7 되겠죠? 자, 이긴 횟수가 x니까 2x. 진 횟수는 y니까 졌을 때는 몇이야? 1계단 올라갑니다 라고 했죠? 플러스 y는 7계단 7이 될 거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2씩 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해서 x는 몇 번 이겼다? 2번 이겼다. 그리고 을은 몇 번 이겼다? 3번 이겼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하도록 하자. 총 5번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갑이 몇 번 이겼다? 2번 이겼다 라고 쓰면 되죠. 자, 갑이 이길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 반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 이겼다? 2번 이겼다. 갑이 질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이에요. 몇 번 졌다? 3번 졌다. 그래서 이 녀석을 풀면 5, 4, 그리고 2, 1.
그리고 2가 5번 곱해졌으니까 32분의 1. 위에서 푼 것과 똑같네요. 16분의 5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8분의 3. 풀어. 시간 줄 거야. 40초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정답 뭐라고? 8분의 4. 예, 같이처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를 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동점 P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하나, 둘, 뒷면이 나오면 하나 이런 식으로 움직인대요. 자,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이때 동전을 3번 던져서 꼭지점 A를 출발한 동점이 다시 점 A에 되돌아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최대 많이 움직이는 게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2칸씩이거든. 그래서 딱 봤더니 만약에 2칸씩 3번 던지면 절대로 A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므로 얘는 막 2바퀴, 3바퀴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가서 채우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선생님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놓을 거예요. 앞면 횟수를 x라고 할 거고 뒷면 횟수를 y라고 놓을 거다라고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시, 동전 총 몇 번 던진다? 3번 던진다. 그러므로 x 플러스 y는 3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2칸 움직이니까 2x, 뒷면이 나오면 1칸 움직이니까 y. 그래서 전체 몇 칸 움직여야 돼? 4칸. 그래서 여기는 4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그러므로 x는 1이고 y는 2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면? 31.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근데 앞면이 몇 번 나왔대? 한 번. 뒷면이 몇 번 나왔다? 2번. 얘 풀면 되겠네요. 자, 3실은 몇이야? 3 되겠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나와서 답은 8분의 3이 되겠다라고 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용은 전부 다 같은 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건부 확률의 마지막 페이지 보게 될 거고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은 조건부 확률을 좀 풀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제목은 다항 정리를 이용한 독립시행의 확률. 다항 정리를 이용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다항 정리를 이용한 독립시행의 확률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앞에서도 독립시행의 확률 배웠는데 방금 전에 지금도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독립시행의 정리는요, 대상 2개야. 얘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2개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대상이 2개가 아니라 대상이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어요. 대상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다항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시행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적어놓고 있네. A의 확률 A, B의 확률 스몰 b, C의 확률을 스몰 c라고 하겠다. 그런데 얘를 막 반복했을 때 A가 P회, B가 Q회, C가 R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요, 우리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요번에는요, PQR 요거 횟수지, 맞아? P팩, Q팩, R팩을 요렇게 모두 다 적으시면 됩니다.
자, 뭘 구하고 있다? 확률을 구하고 있어. 확률 P를. 자, 그리고 분자에는요. 이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모두 더한 수의 팩토리얼인 n 팩토리얼이 들어가요. 자, 즉 무슨 얘기다? 예. P 더하기 Q 더하기 R 횟수지. 요 횟수의 총합이 숫자 뭐와 같을 거다? n과 같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을 얘기할 텐데 중요한 것은 확률에도요 조건은 하나 붙는다예요. 저게 확률 나와 있는 거 모두 있죠? 이 세 개 확률을 더하면 확률의 전체는 몇이 돼야 될까? 1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것이 일어날 확률 A는 A의 P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3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다항 정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문제 여러분이 답 낼 수 있겠네? 자, 공식을 알려드렸으니까 답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분이면 이렇게 풀어서 외치세요. 답은? 외쳐봐. 성현이 풀었지? 답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얘기해봐. 4분의 25. 아니에요. 예, 답이 확률은 1보다 작아야 무조건. 확률? 648분의 5. 아니에요. 72분. 아니에요. 공식을 다 알려줬는데 안 나오네? 자, 그런데 우리 공문제 풀기에 앞서서 선생님 하나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대상 2개짜리 확률은요. 선생님이 앞에 계산하기를 이렇게 풀라 그랬잖아요. 앞에 계산하기를 N, C, R에 맞습니까? 자, 어떤 확률이 있어요. 얘 P라고 할 때 P의 R제곱 그리고 1-P의 N-R제곱. 선생님 독립시행 확률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대상 3개가 되면 이렇게 풀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되게 달라 보이는데 얘네들 같은 개념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얘가 같은 개념이 맞다라는 걸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요, 여기에 보이는 n-r 보이십니까? 자, 요 녀석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를 r, pqr, pqr 얘를 q라고 해볼게요. r하고 이걸 써서 이상하다. 얘 그냥 q 이렇게 놓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한번 봐봐. 자, 요 식에 의하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몇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n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우선 얘부터 비교해보자. p하고 1-p는 더하면 1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요 녀석의 조건은 얘가 잘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을 팩토리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자,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r팩 n-r팩분의 n팩이다 라고 조합은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몇과 같아야 돼? n과 같아야 되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거 2개를 더했을 때 이 n과 같은지 분자에 있는 값과 같은지 봤어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얘 이렇게 쓰니까 이 표현은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그냥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Q로 하지 말고 그냥 막바로 갈게요. 우리가 요번에 확인할 것은 여기에 있는 확률을 모두 더했을 때 여기에 있는 횟수를 모두 더했을 때 n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의 횟수를 더했어. 몇 나와요? n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거고, 밑에 있는 거 공식을 다 알려줬는데 왜 답이 안 나오냐? 답 뭐 나왔어? 324분의 예, 324분의 5라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 하자. 한 개의 주사위를 6회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3에 4 이상의 눈이 1에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라는 눈이 나오는 녀석을 우리는 사건 A라고 부르는데 1의 눈이 몇 번 나왔대요? 3회 나왔대요. 자, 이제 또 뭐의 눈?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녀석을 우리는 사건 B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리고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 4, 5, 6 주사위 눈이 이런 게 나오는 걸 우리는 사건 C라고 한다. 그런데 6회 던졌대요. 6번 던졌는데 4 이상의 눈은 1회 나왔대. 그러면 얘는 자동 계산이 되지? 얘는 몇 회 되겠습니까? 2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횟수 팩토리얼, 횟수 팩토리얼, 횟수 팩토리얼분의 전체 팩토리얼이니까 얘는 3팩, 2팩, 1팩분의 6팩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요 녀석. 자,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 차? 6분의 1입니다. 요게 3번 일어났대요. 자, 2 혹은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 차? 3분의 1이지. 왜? 6분의 2, 즉 3분의 1 되겠죠. 3분의 1이 나올 횟수는 2회다라고 했으니까 제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4, 5,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왜?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얘는 1회 발생했다. 요것만 푸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5, 4, 3, 2, 1, 3, 2, 1 약분하고 2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6, 6, 6, 3, 3, 2분의 1이 온 상태예요. 자, 그래서 6, 6 이렇게 지워줬어. 그리고 이 두 개에 4 하나 지워줬어요. 그러면 게임은 끝났네.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분자는 5고요. 얘는 몇이냐? 6, 6에 36에 9니까 9, 6에 54. 3, 27이니까 몇이야? 2, 3 해서 324가 나오겠다 라고 이렇게 확률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그래서 요 파트는요, 여러분, 확률 파트는요, 문제 나오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확률도 되게 높아. 사고력이 다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사고력 이전에 이런 문제 유형은 이런 풀이로 푸는 거야 라고 기계적으로 막 나올 정도로 기본 유형을 충분히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 후에 사고력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기본 유형 거의 다 그냥 풀이가 암기가 된 상태에서 그 후에 사고력으로 넘어간다 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